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 드릴 것은 이 탄소 제로, 에너지의 전환, 넷제로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얼마 전에 이 IEA, 그러니까 에너지 국제기구에서 무려 224페이지짜리 보고서가 나왔어요. 참고로 이 에너지의 전환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읽을 만한, 그리고 분석할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말이 아니죠. 어제 쉬었으니까, 이번 주 들어서, 거의 이제 모든 시간을 좀 할애하면서 좀 분석을 했습니다. 좀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그리고 상당히 쉽게, 그러니까 최대한 쉽게 좀 분석을 해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어드렸습니다. 자, 일단 에너지 산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부터 매우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매우 많이 강조드리고 있고, 전 세계에서 탑2에 드는, 엄청난 규모의 에너지, 산업이죠. 식료품,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런 음식료와 더불어서 가장 큰 산업 규모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이쪽에 상장된 기업들이 얼마 없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IT라던가 아니면 뭐 자동차라던가 이쪽에 비해서는 이러한 그런 존재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적어서 그런 것이지, 비상장된 기업들, 그리고 시장 규모 자체만 봤을 때에는 에너지 산업과 그리고 식자재 산업, 이쪽 산업을 뛰어넘을 산업이 아예 없습니다. 아예 상대가 안 돼요. 그만큼 이쪽이 이제 완전히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투자자로서 매우 큰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고, 여전히 여러 번 분석해드리고 있고, 특히 텔레그램방에서는 정말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많이 강조드리고 있는 그런 업종 중에 하나죠. 얼마 전에 이쪽과 관련해서도 영상을 좀 여러 번 찍어드렸어요. 뭐 두산중공업도 찍어드렸고 한전기술도 찍어드렸죠. 원자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고, 원자력 기업들, 특히나 제가 탑픽으로 말씀드렸던 이 한전기술에 대한 상승이 굉장히 가파르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가 영상을 찍어드렸을 때 대비해서도 꽤나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당시에 이제 이렇게 인증까지 했었죠. 이제 4월 11일에 이제 인증까지 하면서 더 이상 관심을 가지지 않는 많은 수익을 본 것은 사실입니다. 이 한전기술 이고 이 당시에 43,750원 4월 21일에 한번 찍어드렸고, 그 전에도 한 번 더 찍어드렸습니다. 공개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공개적으로 4월 12일에 이제 29,900원대에서 분석을 이제 해드렸습니다. 29,900원대니까 현재가 대비해서 대략 한 75%, 약 한 75% 정도 상승을 한 것 같아요. 보시면 한 이 정도대, 이날에서 변곡점에서 그대로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바로 급등해버렸고 현재로서는 75%가량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참고로 에너지 전환이라고 해서 뭐 반드시 신재생 에너지, 반드시 태양광, 풍력만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원전도 있을 수 있고요. 특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석탄 기업들, 뭐 석유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투자를 했을 때에도 꽤나 좋은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반드시 좀 염두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매우 좀 간단 명료하게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가시죠. 자, 일단 이 IEA, 그러니까 국제 에너지 기구에서 224페이지짜리 보고서를 냈고요. 정말 놀라운 것이 있어요. 정말 놀라운 것이, 사실상 에너지 기구 자체라는 것이 이 화석 연료로부터 지원을 받고 살고 있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래서 화석 연료를 결코 좀 안 좋게 한다거나 혹은 이쪽에 대해서 안 좋은, 그러니까 불리한 그런 정책을 펼쳐야 된다라고 의견을 피력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석유라던가 가스 개발을 완전히 중단해야 된다는 이제 의견을 아주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분명히 에너지의 전환이 저는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느끼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이 산업 자체는 굉장히 빠르게 전환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전환하고 있는 업종을 한 가지 뽑자면 누가 뭐래도 에너지입니다. 2050년에 탄소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라는 것도 빼놓지 않고 있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앞으로는 이 석탄 에너지의 극적인 소멸을 볼 것이고요. 가스와 석유 개발에 이제 소멸을 향한 그런 지속적인 감소를 볼 것이고, 원전 개발의 확대를 볼 겁니다. 탈원전이 아니에요. 원전 개발의 확대입니다. 재생에너지의 폭발적인 확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2050년까지 탄소 제로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정해진 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불과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2090년이었어요. 탄소 제로 목표치가 2090년이었습니다. 이게 40년이나 앞당겨진 거죠. 그만큼 이 환경오염이라는 것이, 에너지의 전환이라는 것이 그만큼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토록 강력하고 급진적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으면서도 기업들도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되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토록 성장을 부르짖었던 중국에서조차 이 탄소 제로를 위해서 철강을 감산하고 국가의 GDP를 낮추는 한에 있어서도 이를 꼭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모습만 보더라도 이 문제가 얼마나 인간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고 심각한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제 시대를 반드시 제대로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분명히 산업 규모가 가장 큰 업종 중에 하나가 완전히 전환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기업들의 장기 투자를 하게 된다면 수혜를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겠죠. 저 역시나 그런 기업들에 주목을 하고 있고 이미 투자를 하고 있고 수익을 많이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수익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고, 신규로 잡아나가는 기업들도 저는 여러 기업들을 보고 있어요. 이런 기업들 중에서도 핵심 기업들 위주로 이제 변곡점에서 저가 지지 라인에서 천천히 잡아가면서 장기 투자하는 것을 이제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이고, 간략하게나마 좀 풀어서 그런 말씀드릴게요. 일단 굉장히 좀 폭발적인 이야기인 것은 맞아요. 상당히 좀 폭발적인 이야기인 것은 맞고, 얼마나 이 보고서가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급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전부터 불과 몇십 년 전, 10년 전, 5년 전부터도 지속적으로 준비가 되어 왔기 때문에 이러한 구체적인 수치까지 밝힐 수가 있었던 겁니다. 참고로 이제 올해부터 목표가 당장 있어요. 2021년부터 목표가 당장 있는데, 이 석탄 화력 발전을 중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석탄 화력 발전소를 시공할 수가 없어요. 새로운 석탄 발전소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올해 목표이고, 2025년부터 5년간의 목표를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어요. 2025년 같은 경우에는 화석연료 보일러를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판매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2030년부터는 석탄화력을, 탄소 포집 기술이 없는 석탄화력을 아예 폐쇄한다. 아예 폐쇄를 하는 거예요. 또한 이제 모든 건물들, 모든 부동산들, 모든 자동차들이 탄소 중립을 기존으로 깔고 가고 이런 식으로 건축이 되는 것이고, 전기차의 신차 비율도 무려 60% 이상까지, 언제? 앞으로 9년 남았습니다. 2030년까지 신차 비율 중에서 60% 이상을 전기차 비율로 반드시 가져가야 된다고 명시를 해 놓은 겁니다. 35년부터는 선진국의 대부분이 탄소 제로로 들어가는 것이고, 내연기관차 판매가 완전히 금지되죠. 이거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2040년에는 석탄 화력의 완전한 폐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19년 남았어요. 석탄 해지 폐지까지 19년 남은 것이고, 그 가운데서도 개발을 올해부터는 완전히 중지되기 때문에 공급이 계속 줄어요. 공급이. 지금 당장 이 석탄 발전소 없이 지금 같은 효율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석탄 가격이 굉장히 많이 꽤나 빠르게 이제 증가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양 산업이라고 해서 석탄 관련된 기업들, 석유 관련된 기업들이 앞으로도 주가의 상승이 없을 것이냐 하면은 저는 의구심이 든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특히나 새로운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중소형 기업들은 파산한다거나 혹은 1등 업체에게 먹힐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남은 기업들이 2040년까지는 이제 파티를 즐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거죠. 참고로 이제 50년까지는 완전한 저탄소, 그러니까 완전한 탄소 제로로 이제 완전히 탈바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을 70%까지 늘리고요. 재산의 발전량을 70%까지 늘리고, 건물 같은 경우, 부동산 같은 경우는 85%까지 늘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건물, 전 부동산에 태양광을 깐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태양광을 깐다는 것이고, 지금으로서는 인버터가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인버터라던가 ESS라던가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결국에는 이러한 보고서가 나왔고요. 그리고 수치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이것을 준비해오고 있었고 절대 이런 것이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는 점을 그대로 명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저는 어제 비트코인도 매수를 했죠. 이제 우리 멤버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제가 매도할 때마다 이제 죄다 이제 제가 이제 실시간으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다 아실 거예요. 비트코인 어제 매수를 했었고 정확하게 어디서 매수했느냐? 정확하게 일봉이죠, 일봉. 비트코인 일봉이고 여기서 매수했죠, 여기서. 예, 정확하게 여기서 매수를 했었고 그대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참고로 이 당시에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한국 프리미엄이 20% 정도 껴 있었는데 현재는 12%밖에 안 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반등한 폭만큼은 제가 수익률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대략 한 11% 정도. 저는 제 계좌 현재 기준으로 정확하게 한번 볼게요. 정확하게 11.7%, 예, 11.7%를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젖자마자 잡은 거죠. 참고로 우리 멤버분들도 가끔씩 계좌 인증을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도 인증이 좀 왔는데 어제 비트코인 매수했습니다. 어제 매수했고 보시면 이분도 이제 완전히 전부 다 매도를 했다가 어제 제가 매수하는 것을 보고 잡았다고 해요. 보시면 13.8%가량 수익 중이고 이게 업비트죠. 13.8%가량 수익 중인 계좌를 인증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런 변곡점을 굉장히 잘 잡아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제가 사실 2019년부터 3,000달러 때부터 비트코인 3,000달러 때부터 누누이 말씀드렸죠. 이 반감기에 대한 중요도를 누누이 말씀드렸고 사이클에 대한 중요도를 누누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토록 자신 있게 매수를 빠지는 와중에서도 매수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제가 전 영상에서 사이클에 대한 영상을 좀 찍어드렸죠. 그런 거 살펴보시면 분명히 느끼는 점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이클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굉장히 좀 어렵지가 않아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술적 분석이 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일론 머스크가 샀다 팔았다 아니면 뭐 규제를 한다 안 한다 그럴 때가 됐으니까 그런 식으로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런 때가 왔으니까 그런 식으로 발표하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과연 비트코인에 대한 사이클을 모를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아요. 비트코인이 일론 머스크 혹은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매수할 때마다 혹은 매도할 때마다 그런 기술적 분석을 해보면 당연히 이렇게 움직일 때 그런 언급을 굉장히 기계처럼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대한 힘을 더해주는 것이지, 뭐, 예를 들어서 정변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역변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일부러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이 사이클을 알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저는 이미 뭐 멤버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마지막 상승 전에는, 그러니까 사이클의 막바지 전에는 50% 정도의 하락이 있었던 것이고, 이번엔 50% 정도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쌍바닥을 그리고 갈지, 아니면 바로 갈지, 아니면 여기서 무너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저로서는 이미 11% 이상 수익을 내고 있고요. 우리 멤버분들도 뭐 11%, 13% 이런 식으로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손실을 볼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추세를 꺾으면 바로 이제 매도를 했다가 다시금 저가 부근에서 샀다가 이제 빠르게 더 떨어질 경우에는 빠르게 이제 매도를 하면 되는 것이고 여기 잡아서 이렇게 올라올 경우에는 당연히 수익을 좀 크게 내면 되는 것이겠죠.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넷째로 그러니까 탄소 재료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고 비트코인에 대한 사이클에 대한 분석을 좀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들 아시죠? 제 모든 영상은 매도, 예, 추천 리딩 절대 아닙니다. 예, 절대 아니에요.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